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야는요,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팽팽히 맞섰는데요.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잠깐 저 숨 좀 돌려도 되겠습니까? 힘드시죠? 예, 앞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막 여러 논란을 짚어보다 보니까. 예. 근데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서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참 난항이 빚어졌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바른미래당에서 보수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것은 가족을 중심으로 된 사실 범죄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청문회가 개최되면 가족들이 나와서 그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라는 예. 이야기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족까지 등장했어요. 이게 무슨 조국 청문회지 무슨 가족 청문회냐. 예. 예. 이건 반인륜적인 인권의 문제다라고 해서 여기 굉장히 반대하게 된 거죠. 예. 결국은 산회됐는데 안건 소위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증인을 채택하려면은 송달을 해야 되고 이게 5일 걸리거든요. 예. 5일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날짜를 이렇게 해보면은 오늘 결정이 나야 예. 2일, 3일 날 이렇게 증인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오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결정되면은 3일 날은 나올 수 있겠죠. 가족들이. 예. 근데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쩌면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도 있고, 예. 자유한국당 마음을 바꾸면, 아니면 증인 없이 청문회만 그냥 진행될 수가 있고. 지금 모든 게 다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증인 없는 청문회가 그대로 열릴 것이냐, 아니면 증인이 출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가 연기가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저희가 짚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평론가님께서는 이 청문회가 일단 열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조차도 가능하실 오늘 수 하루 없다. 왼쪽을 예. 찾아봤을 때 예. 양쪽의 의견이 좀 어느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접점이 없어요, 전혀. 가족을 딱 둘러싸고 이렇게 청문회가 진행된다, 이 부분이 예. 접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가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든지 예. 아니면 무산이 되든지 예,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한국당에서 증인을 내세운 게 한 25명 정도예요. 그래서 예.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이 낸 25명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이제 명단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25명은 어떤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 배우자, 예, 그리고 딸, 딸, 그리고 아들은 모르겠어요. 아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웅동학원 이사장의 어머니. 예,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들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예. 가족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모펀드의 실질적 오너라고는 그 오촌 조카라는 예.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주로 가족들 중심, 그리고 조 후보자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증인이 채택돼 있지 않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기로 했다.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걸리는 부분인 거죠. 표결에 붙이면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 키를 쥐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런지 그 법사위 구성을 좀 설명해 보면은 주시면.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이 8명, 8명?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원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예. 근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가족들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확실하게. 그럼 바른미래당 두 명이 오신환 의원과 최이배 최이배 의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오신환 의원과 최이배 의원이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다릅니까?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원내대표하면서 예. 가족들 나와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하는데, 최이배 의원은 제가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쪽의 의견이 대한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도 있고요. 예. 오늘 안 나타났지만 그래서 9명. 그리고 만약에 바른미래당 모두 가족 채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9명 동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가족을 부르는 데 있어서의, 그래서 이게 접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청문회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급증했습니다, 저녁에. 그렇군요. 민주당이 예.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뭐 안건소위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어떤 겁니까? 안건소위원회가 뭡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안건이 문제가 있다라고 예. 한다면 다 와글와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몇 사람, 여기서는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조정위원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6명도 비례대로 하겠죠. 이게 이제 활동 기한이 90일이에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이야기는 90일 동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자는 거냐라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아까 낮에 있었던 정치개혁 특위에서도 안건 소위를 제안했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거 보면은 이 안건 소위가 소위 얘기해서 핵심된 몇몇 사람이 서로 이게 딜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결론 나온 거는 예. 법사위는 안건 조정을 꾸려서 증인의 범위를 논의한다. 까지만 나왔어요. 논의한다까지. 예, 논의한다까지. 뭘 한다고도 아니고 한다까지만 나오고 예. 전체회를 산회한 상태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이미 산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예. 내일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지금 안개 속인 상황에서 이래서 제2의 조국 후보자 청문회로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었는데 조국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불법성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지만 그 이전에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모 투자 자체는 공직자가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으면은 그거는 불법적 소지가 있는데 개입했는지 아닌지를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단해서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는 너무 좀 이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좀 의구심에 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녹취에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오촌 조카가 인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근데 오촌 조카 외국 나갔죠. 예. 지금 이 상황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 후보의 대체적인 전체적 의혹을 보면은 예. 소명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뭐 스펙 관리를 했다 그거 아니거든요. 예. 문화일보 기자와 세계일보 기자가 서울시 전화만 한 통 해도 확인이 가능한 건데 그 의혹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 사모펀드 부분은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와 무관하지만 예. 조카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무슨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느냐. 물론 펀드 자체는요 블라인드 펀드예요. 예. 투자자는 어디다가 그 회사가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는 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에 조카가 있다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의혹 중에 사모펀드 의혹이 가장 뜨거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구심이 있다라는 부분을 평론가께서 짚어주셨고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좀 살펴보면요. 검찰이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이게 예. 어떤 의혹 때문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그 노한중,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조 후보 딸에게 6학기 연속 개인 장학금을 지급한 인물이죠. 예, 의학전문대학원에서요. 예. 그래서 부산 의료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예. 왜 하필이면 지금 상황에서 6학기 연속으로 개인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낸 사람이 이 부산 의료원장으로 선임이 되느냐라는 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해명하기를 그 오거돈 시장 쪽에서 예. 외부 위원들을 해가지고 심사해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갑자기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의혹 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검찰이 그 제1선의 정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조국 후보자는 출근길에 그 관련 말씀하신 의혹, 부산의료원장의 임명 개입 의혹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주말 지나면 곧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인사청문회에 열심히 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입장 변화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럽다는 건 저의 심경인 것이고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부산시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부산 의전원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전혀 전혀 사실이 사실이 아닙니다.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은 좀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대통령 주치의를 뽑을 때도 그랬고 예. 이번 정권의 기조가 어쨌든 그 전국적인 골고루 인재를 다 안비해서 예. 전체적으로 다 뽑아 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통령 주치의 나온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미. 예. 근데 그 제2의 도시 부산이죠.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그 의사로서 이렇게 추천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하필이면 노환중 그 부산 의료원장 선임과 가까운 사람 뭐 이렇게 뭐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아마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문제가 튀어나왔다. 예. 더군다나 검찰의 생각지도 못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겠지만 예. 제 입장에서는 찾아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 그러니까 예. 전 재수 씨겠죠. 오늘 출국하려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예. 일부 언론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출국하려고 했다만 뽑아서 예. 마치 도망가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공사 직원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본인이 자신이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타려고 하고 그냥 일하러 비행기를 탔다가 예. 그제서야 아 출국 금지 당했구나 하고 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예. 언론에서 보도 똑바로 해야죠. 이거 뭐 그 이 상황에 대해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라고만 이야기하면은 예. 곤란한 거죠. 예. 자, 뭐 법무부에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하려던 것이지 도피 성격이 아니다라는 그런 답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하루 종일 포털을 좀 달군 소식이기도 한데 그 포털에 보면 뉴스 홈이 있잖아요. 홈 있죠. 그 홈 보셨을 때 눈에 띄는 점 있으셨어요? 있었죠. 한 사람이 좀 막 치고 올라왔죠. 예,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요. 예,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참 휘발성이 강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을 거꾸로 떨어야 한다는 그 욕망, 그것이 언론 보도를 지배하고 있죠.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언론들이 총단결해서 말하자면 마녀사냥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 계기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조국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그 20, 30군데 압수수색을 심하게 오버하는 압수수색을 한 거죠. 예, 뭐 포털의 뉴스 그 검색어를 보면요, 뭐 이사장의 발언 하나 하나가 다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언론 하나 하나를 뭐 기사화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헤드라인처럼 하나씩 보자면 평론가께서는 어떤 발언을 가장 눈여겨 보셨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안 나왔는데요. 예, 이 바로 뒷부분, 그러니까 꼬꾸라뜨려야 한다는 욕망, 예, 그것이 언론 보도를 지배하고 있죠. 이 뒤에 붙은 멘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 뭐 가로치고 얘기하면 정확한 해명 정보를 다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자들이 아예 안 믿는다. 조 후보자는 나쁜 놈이어야 하는 것이다. 예, 가 붙었어요. 그게 이제 워딩인 거죠. 저희가 워딩인 방송이기 거죠. 때문에 네, 예, 워딩인 겁니다. 예. 이거는 유 이사장이 기자들의 확증 편향을 이야기한 겁니다.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뭐 YTN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미안하긴 하지만 예, 세월호 사건 때 기억나십니까? 계속 정부에서 유병헌 했죠. 기자들 뭐 했습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유병헌 다 써댔죠. 나중에 증거는 뭡니까? 남은 게 없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뭐냐면은 기자가 기자로서 자기 소신껏 쓰는 것이 아니라 취재해서 팩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놈의 특종, 단독 이것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쓴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그 부엉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 사절을 망원 카메라로 샅샅이 다 찍어냈죠. 예,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안에서 뭐 어떻게 움직인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했고요. 논두렁 시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다 받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해 당한 사람들이 있죠. 결국 누군가는
서거까지 하게 됐고. 예.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파헤치는 거 좋다 이거죠. 예. 그런데 제발 기자들이 확증 편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목적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평론가께서 지금 언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을 좀 곁들여 주신 것 같고요. 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충정은 이해하나 심한 오버였다. 또 저질 스릴러다 이런 단어도 좀 사용을 했거든요. 라디오 아침 라디오라는 것이고 이제 가까운 김어준 씨랑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 과한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백서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게 언론이 확진 편향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청문회를 통해서 한 개라도 의혹이 좀 사실로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리라고 본다라는 것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한 평가는요? 전 그 부분에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예. 상황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성격이 나오면은 한 개라도 나오면 사퇴할 것이라고 보고 예. 사퇴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이고 불법적이지 않은데 위법과 불법으로 몰고 간 사람들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예, 아까 잠시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뭐 조국 이슈 때문에 좀 묻혔기는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내용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게 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뭐 DLS, 예. DLF라고도 하는데 이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준비돼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평론가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말씀드려서 예. 얼마 전에 이제 노후 자금을 막 2억 원씩 막 DLF 파생 금융 상품 예, 뭐 이런 몇 억씩 데다가 다. 펀드씩 예. 넣는데 이것이 외국에 예를 들어 독일에 예. 금리와 연계돼 있어서 어느 정도 빠지면 뭐 4% 5% 다시 돌아오는 구조였어요. 예. 근데 금리가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확 빠지고 나니까 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지금 100% 이상 났다는 원금 다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 2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2조 5천억은 예전에 키코였고 예. 하여튼 1조 이상 됐거든요. 예,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예. 금액인데 이걸 누구도 책임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BB 하나은행이 하나은행? 있어요. 예. 이거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은행이 갑이에요. 왜? 판매처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OEM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 이런 거 아느냐? 이 구조 아느냐? 이거 어떻게 고칠래? 라고 질문해 본 거고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은성수 후보자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잘할지 몰라도 과연 전체적인 상황에서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 있을런지는 아직은 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은 후보자의 발언을 제가 좀 전하면요. 네. 이번 이 파생 금융상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불안전 판매 여부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보통 이 펀드 판매할 때 예. 안보장관님 이거요 확실하게 수익 납니다. 자세한 구조 설명하지 않고 수익을 위해서 이런 장점만 설명하고 예.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리스크를 알리지 않는 거죠. 예. 혹하면 어르신들은 돈 넣거든요. 그게 불안전 판매예요. 상품이 어떤 구조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떻게 수익이 나오고 위험성은 무엇인가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예. 수익 때문에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행에서 벌어진 일이고 예. 자산운용사나 구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 불안전 판매였다면 예. 은성수 후보자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적절한 손실 보장이 있을 것이다. 적절한 손실 보장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글쎄요, 뭐 지금 상황이 적절한 손실 보장이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분명히 투자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적절한 책임 보장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키코 사태는 해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금융상품 사기당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예. 청문회 나와서 금융당국자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적절한 상황을 예. 이제 뭐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것이 과연 재무 관료로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좀 더 가봐야 알겠죠. 예, 뭐 키코 사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감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